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학원이 이제 좀, 환해진 것 같아요.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이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 바깥이. 자, 거기 이제 165쪽 갈 차례네. 오늘 보정 설정. 자, 보정 설정 업무. 이걸 우리가 업무 보정이라 그럽니다. 업무 보정. 중개 업무를 하려면 보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개 의뢰인이 갑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면 중개 행위하다가 사고 날 우려가 있잖아요. 이 이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힐 때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해주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제 보정을 가입하라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공이 개인, 자, 개인일 때는 우리 다 외웠죠. 그죠? 몇 억 이상이죠? 2억 이상을 보정 설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은 두 배죠. 법인은 얼마 이상? 4억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법인이 이제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 분사무소마다 얼마씩이죠? 2억 이상씩을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설정해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고,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 안 되는, 우리 중개사법이 법률이 적용 안 되는 그런 중개업. 대표적인 애가 지역농협이죠. 지역농협이 얼마나 그랬죠? 얼마?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자, 누가 5천만 원 그랬어요? 돈이 많으시네. 자, 가보죠. 그 4절. 자, 법 30조. 자, 제1항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입니다. 개공.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고줄 것이에요.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포함 안 돼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보정 설정한 이유가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재산상 손해만 이 보정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 고통, 우리 위자료라고 그러죠? 자, 위자료는 이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왜?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자료는 이제 민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돼요. 재산상 손해만 보정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무과실이야. 무과실, 과실이 없어 책임지는 거. 장소 빌려준 거. 2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는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니 제 사망 앞에서 배웠던 거. 개공사는, 자, 줄것에 뭐 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야. 업무 개시 전에 제1항과 2항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세 군데 중 하나죠. 보정보험이나 서울보정보험 또는, 자, 우리 공인중개협회에서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정 설정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보정보험을 끊거나 협회에 가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소 가서 공탁 중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현재 99%가 공제입니다. 99%가 공제 가입이에요. 협회에서. 보정보험 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공제가 99%고 보정보험이 한 0.9% 되고 공탁 가입하는 한 명도 없어요. 공탁이 누군지 모르니까. 공탁하려면 개인적으로 2억 공탁해야 되잖아요. 현금이 필요한 거고, 이 공제 기껏 해봤자 한 2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거의 공제 가입하죠. 자, 그 점 하나 기억하고, 밑에 2번 이제 손해배상 책임 내려옵니다. 성립 요건은 1. 중개행위로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 중개행위. 개인적으로 이제 싸움해가지고
뭐 이빨 부러뜨렸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 안 해줍니다. 이 공제로서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혀야 돼요. 자, 다음 장 가보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니은, 여기는 가장 중요해요.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동그라미 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가 아닙니다.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여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개행위와 관련성만 있으면 손해배상 해줍니다. 그 판례 보기에서 그 1번 정도만 기억하죠. 1번. 우리 계약금이나 중도금 떼먹으면 중개행위에 관련되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말로 거짓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사기쳤죠? 기망하여 사기하여 매수 의뢰를 받은 후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건 사기친다는 거야. 편취, 사기치는 것도 개공사가 중개행위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공제로서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2번에서 1번. 자, 중도금이나 계약금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동그라미 횡령 떼먹은 경우도 개공사가 중개행위함에 있어 재산상 손해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로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개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자, 개공이나 또는 고용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기억.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개공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또는 중개보조원이나 소공과 같이 고용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중개사무소 제공 빌려준 거죠.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자, 그 정도 하나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양가로 2번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에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공제로 손해배상해 줍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제로 주는 게 아니고 민법상 개인적으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자, 읽어보죠.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공이 배상해야 될 손해는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보정이나 공제나 공탁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뒤에 정신적 손해, 우리 위자료라고 그러죠. 자, 위자료는 중개사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이 적용되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오른쪽 이제 보정 설정하려고 하죠.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정 설정합니다.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읽어보죠. 법 30조. 제3항. 자, 개공사는 줄것에 뭐 하기 전이라고 그랬죠?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 군데 중 하나 서울보정보험이나 또는 협회가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자, 제4항. 제3항에 따라 법원에다가 공탁한 공탁금은 자, 개공이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해오게 됩니다. 3년 이내에는 못 찾아와야 해소할 수가 없다. 자, 공탁금은 사망이나 폐업해도 3년 내에는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이 업무 보조는 언제까지 설정한다고요?
언제까지 설정한다고? 언제까지 설정한다고?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가 완성됐어요.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 자,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 이게 이제 이거 게시하잖아. 게시. 그죠? 게시 사자 등 보보. 보증서 게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자, 보증서, 자, 사본을 교부해 줘야 됩니다. 교부해 주고 또 설명해 줘야죠. 완성됐을 때, 요거 안 하면 100만 원이야 똑같아져죠. 아예 보정 설정 자체를 안 했다. 이걸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치.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에 이제 제5항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야. 완성된 때는 쉽게 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해주고 또 관계 이 보정 정서에 사본을 교부해 주거나 관계 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 줘야 돼요. 설명할 게 3개 나오죠. 1. 보장 금액이 얼마냐? 개인이라면 2억, 법인이라면 4억. 2. 보정보험회사, 서울보정보험.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협회, 그리고 공탁기관, 법원 및 그 소재지. 그리고 3. 보장기관. 이걸 설명을 해주고 정서를 교부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나머지 다 정리했으니까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설정 금액 가보죠. 동그라미 기억.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공은 얼마라 그랬죠? 2억 이상 보정 설정합니다. 동그라미 미연에 법인인 개공은 얼마죠? 4억 이상 설정하고 또 분사무소마다 2억 원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디귿 아까 틀린 거 다른 법률 우리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누구라 그랬죠? 지역농협은 얼마? 2천만 원 이상 보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민대 리얼에 공동사무소도 자, 개인별로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자, 2사람이 공동사무소를 한다. 그러면 갑도 2억 이상, 을도 2억 이상 각각 설정해야 돼.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이제 보정을 변경하거나 자, 재설정하는 경우죠. 자, 보정 변경 가보죠. 고형 시행령 줄임말이죠. 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보정을 설정한 개업공인 중에서는 자, 그 보정을 예컨대 보험을 공제를 공탁으로 공탁을 공제로 이렇게 바꾸는 거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때는 소멸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죠. 존속 중에 해야 됩니다. 존속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설정한 줄로 나가죠. 보정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보정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정이 종료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 중간에 손해배상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효력이 존속하는 중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음 2항 보정보험이나 또는 공제 가입한 개공사로서 이제 보정기간이 만료가 되어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보험도 만기되기 전에 다시 절도구죠. 똑같아요.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자 줄었죠. 보정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정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럼 맨 밑에 내려오세요. 양가로 5번 보정 관련 서류를 설명해주고 교부해주로 옆에 저거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자,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자,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정서 사본을 교부해 주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100만 원 이하가 태료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양가로 6번에 자, 아까 했던 거죠.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공탁금 몇 년 이내에 회수 못한다 그랬죠? 3년 내에 폐업이나 사망한 으로부터 3년 내는 회수할 수가 없다. 자, 양가로 7번입니다. 보증금 지급입니다. 자, 이제, 자, 개공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피해를 입히면 만약에 1억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A가 이 보험회사나 공제 가서 1억을 받으러 간단 말이야. 자, 1억을 받으러 갑니다. 거기에 보증금 지급. 자, 시행령 26조 제1항 중개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자,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줄거보죠. 합의서가 있어야 되겠죠. 중개 의뢰인과 손해 입은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뭐 1억이면 1억 또 화해 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합의서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판결문 가져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자 1억에 손해배상을 가져갔어요. 자, 탔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 공탁을 들어야 되겠죠. 15일 내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동그라미 치세요. 15일 내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준 때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법원에 가서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15일 내입니다. 15일 내.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지급 금액 가보죠. 지급 금액. 자, 문제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개공이 이제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 입혔는데 개인입니다. 지금 2억에다가 이제 보증보험 가입했거나 공제 가입했거나 공탁을 했어요. 근데 손해가 만약에 3억이 발생했다. 손해가 3억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자,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얼마밖에 못 받아요? 2억밖에 못 받죠? 왜? 2억이 최대 한도니 지금. 그럼 못 받은 1억은 가부한테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1억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2억을 만약에 손해배상 해주면 이 개공에게 뭐냐면 구상권 행사합니다. 구상권. 자, 그게 지급금액입니다. 자, 보증기간은 개공사와 연대입니다. 연대하여 설정금액 2억이면 2억 한도로 재산상 손해에 한해서 보증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초과해서 2억을 초과하면 자, 개공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나 개공사는 중개의뢰인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3억 손해를 입은 때는 그 초과하는 1억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3번에 이제 재가입은 15일 이내에 한다 그랬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해줬어요. 그러면 다시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을 보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8번 내려오죠. 제재 옵니다. 제재. 1번에 줄거요. 임등치, 임의적 등록치도 자주 나와요.
자, 개공사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할 때까지 보정 설정 안 하면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자, 중개가 완성됐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을 아예 안 해주거나 또는 정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두 개 구별 잘 하세요. 아예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 업무 보정 설정을 했는데 중개가 완성됐는데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교부 안 해줬어. 그럼 뭐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차후에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다음 175로 갑니다. 자, 175에 가면 5절에 계약금 등 관한 의무 이행 보장제도.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실패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자, 갑과 을이,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 될 사람이야.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매매 계약을, 자, A 개공이 중개를 했어요. 둘이서 직접 이제 계약금을 주고, 또 중도금을 주고, 그 다음에 받고, 이 사람 토끼버려, 도망가버려요. 이 사람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당사자가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닌 제3자한테 이제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치를 시킨다는 거야. 여기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예치를 시켰다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자, 에스크로우 회사입니다. 에스크로우 전문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망했어요. 여기 시켰다가 이제,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주는 걸 확인한 후에 여기 예치에 나왔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갑에게 주게 되면 중개사고가 안 나잖아요. 중개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3자한테 계약금 등을 예치시키는 제도를 바로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거의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법 31조만 한번 읽고 갑니다. 31조 자, 제1항 개업 공의 중에서는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주란 거 보죠.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잔금 다 지급할 때까지, 자, 동그라미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줄이면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공도 제3자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개공, 또는 대통령이 명하는 자 명의로,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자, 맡기라고, 예치하라고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우리는 권고입니다. 자, 개공이 거래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제3자인 나한테, 개공에게 또는 뭐 제3자에게 맡기라고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자, 178페이지로 갑니다. 제6절 금지행위. 자, 적으세요. 10월 28일 딱 적으세요. 뭐라고요? 10월 28일. 몇 년도 10월 28일이에요? 네? 몇 년 10월 28일이야? 내년에 시험 칠 사람은 내년 적어놓고, 금년에 학교 갈 사람은 그냥 10월 28일 매년 나와요. 자, 우리가 전문주 가장 쪽인 결격사유 배웠고요. 그죠? 쉽죠? 그건 아예 등록을 못하는 거죠. 등록 결격사유. 이걸 배웠고, 내년 나오는 자, 금지행위입니다. 자, 개공 등의 금지행위. 요 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 일단
금지행위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33조 제1항 1항 요거는 개공 등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이니까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들어가죠. 등 금지행위. 그 다음에 제2항은 자 2항은 개공 등이 아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의 금지행위, 즉 아파트 주민들이죠. 아파트 주민들이 자 금지행위, 우리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금지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요. 자, 일단 금지행위 1학년 1반하고 3학년 3반이 있습니다. 자,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자 감옥에도 가고 또 행정처분도 당해요. 이거 임등치입니다. 임의적 위험이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이 결격 사유는 절대적으로 딱 취소시켜야죠. 절등치고 요거는 임등치야. 자, 해봅시다. 그 적으세요. 여기 보면 제 33조에 1호부터 9호까지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가장 쉽게 오는 방법이 매, 알, 초, 판 이렇게 매, 알, 초, 판 요게 1학년 1반입니다. 매, 알, 초, 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좋아. 매, 알, 초, 판. 자, 메추리 알은 초판이 맛있다. 매, 알, 초판. 왼손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 4개입니다. 여기 5개가 아니고 자, 매, 알, 초, 판. 지금 외우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매, 알, 초, 판, 매, 알, 초, 판, 매, 알, 초, 판. 요게 매, 알, 초, 판. 요게 1학년 1반이야. 이거 다 외우고 나면 이제 자, 여기 3학년 3반으로 6개가 있어요. 6개 이제 매, 알, 초, 판. 3학년 3반이 정, 직, 쌍, 투. 자, 여기까지 원래는 8개였는데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정직, 쌍투, 시세단체, 여기 더 추가가 됐어요. 시세단체, 요게 3학년 3반입니다. 자, 앞에 4개를 먼저 외우고, 매, 알, 초, 판, 외우고 나서 이제 정직, 쌍투, 시세단체, 이렇게 해서 10개예요. 앞에 4개가 1학년 1반, 뒤에 6개가 3학년 3반입니다. 정직은 이제 경상도 사람은 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발음을 잘 하면 되죠. 정직하게 쌍투하라. 정직, 쌍투, 시세단체. 여기 3학년 3반. 자, 그렇게 일단 해놓고, 자, 이렇게 10개에 위반하면, 자,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 감옥에는 앞에 4개는 1학년 1반, 뒤에 6개는 3학년 3반, 감옥에도 갑니다. 못하게 하는 거야. 개공에도 마찬가지고, 소공에도 마찬가지고, 보조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죠? 법 33조 금지행위 제1항. 자, 개공 등자 동그라미 쳐. 등은 다음 10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가 이제 몇 자야. 자, 몇 조는 필요 없고 그냥 중개 대상물 줄거. 중개 대상물은 토건 입강공이죠. 중개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 원래 개공은 매매를 알선해 줘야 되잖아. 알선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매매를 업으로 하면 나쁜 놈이라고. 매매를 영업으로 하면 이러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1반입니다. 매입니다.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알은 알면서 2호.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사실 알면서 그를 통해 무등록업자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 무등록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면 아니야. 알면서 1학년 1반입니다. 매알, 사모가 초, 사례금이나 정여나 그 밖에 주거 어떠한 명으로도 어떠한 이름으로도 중개보수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 중개보수나 실비를 명목 불문하고 초과 보수받으면 1학년 1반입니다. 자, 4호가 판이야.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헷갈리게 걸어치기 하는 행위. 자, 4개 나왔죠? 매, 알, 초, 판. 또 4가지는 살짝 1학년 1반입니다. 자, 1호가 중개대상물을, 자, 알선 중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매매를 업으로 했다. 2. 무등록 업자인 줄 알면서 그에게 의뢰했다. 그 다음에 3호는 초과 보수받았다. 4호는 판단을 거르치게 했다. 매, 알, 초, 판. 준비됐죠? 그 다음 5호부터 9호까지는 3항이 3반인데 여기에 자, 요거 직하고 쌍이 조문이 한 개 지금 2개 나눠야 돼. 정부터 정서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자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하고 정서 동그라미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라는 경우. 자, 금지가 된 정서가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요. 청약 통장 이런 거 매매나 교환하면 안 되죠. 주택 청약 통장, 정서, 금지된 정서를 중개하거나 매매하면 안 됩니다. 1항 3항이 3반 그 다음 6호가 2개야. 6호가 자 2개입니다. 6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직접 거래 잘라주고 하거나 쌍방 대리하는 직접 거래. 자, 개공이 중개를 해야 되지. 중개 안 하고 직접 자기가 물건을 사게 되면 자,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많아요.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또 양쪽을 쌍방 대리하면 안 돼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금지. 3항 3반. 자, 그러면 이제 7을 이제 8로 고치면 되겠죠. 8.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즉 바로 전매죠. 전매. 미등기 전매,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 주거, 투기 조장하는 행위, 투기 조장입니다. 정직상투, 정직상투기. 그 다음에 이제 8, 9를 9식으로 바꾸세요. 요게 이제 신설됐어요.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글자를 한 개, 정직상투 이렇게 해놓고 글자를 2개를 하는 이유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요게 3항이 3반, 그리고 2항에 요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유도, 태권도가 아니고 유도야. 당해. 자, 유도. 요렇게 7개는 이 사람들 내가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줍니다. 포상금 지급사유야. 포상금 50만원 지급사유니까 이게 신설된 겁니다. 자, 8을 9로 바꾸면서 시세 갑니다. 시세를 갖다가 교란시키는 거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줄것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자, 마지막 9, 단체를 이용한 교란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못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개공이 자기들 단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중개하도록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못하게 하는 거, 시세를 교란한다는 거야. 자, 매알초판
4개, 6개, 정직, 쌍투, 시세단체. 요거는 개공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입니다. 다음 제2항은 요거는 자 우리 보통 모든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해요. 자 누구든지 동남 시세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5가지 방법으로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자 개공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 시세에 교란하는 겁니다. 5개야. 자 제1호. 이건 많은 게 뭐냐면 요거는 자 우리 아파트 우리 맘카페 같은 이런 거예요. 맘카페에서 주부들이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상 올려라. 얼마 이하는 내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시세 교란하는 거죠. 이런 거 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3번 3번. 누구든지 자 시세를 교란하면 안 된다. 자 1호 보세요. 안내문 같은 우리 프랜카드 같은 이런 거죠.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제 맘카페죠.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못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을 조건하면 유도하는 행위. 유도가 포인트입니다. 태권도가 아니고 유도. 자 2호 마찬가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 동그라미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사 등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3호 안내문이나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또 유도하는 행위. 전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을 갖다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호는 조금 이따고 5호부터 5호. 개공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또 유도하는 현저하게 낮게 하거나 현저하게 높게 하는. 그 다음은 4호는 이제 방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럼 1호의 유도, 2호의 유도, 3호의 유도, 5호의 유도, 4호의 방해.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쉬워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면 유도, 방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3학년 3반이고 이걸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줍니다. 자, 그럼 애우는 방법. 일단 먼저 자 개공 등의 금지행위 1항 1반 매알 초판. 애우고 나서 이제 정직 쌍투 시세단체 음료를 준다. 정직 쌍투 시세단체. 그 다음에 요건 쉽죠, 그죠? 태권도가 아니고 유도 4개 유도 방해. 3학년 3반. 1항 1반은 4개밖에 없고 3학년 3반이 훨씬 많죠. 자, 그거는 애워야 돼. 여기서 두세 문제 꼭 나와요. 자,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적용 범위에서 맨 위에 양을 1번 금지행위는 개공 등 금지행위 10개였죠. 매, 알, 초판, 정직, 상투 와 잘라주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 요건 이퀄즈가 일반인의 금지행위 금지행위로 구분됩니다. 자, 2번 조심해야 돼. 2번. 자, 조금 전에 봤던 중개사법 33조 1항의 개공 등 금지행위는 바로 밑에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사원, 소공, 보조원다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밑에 3번이 적용되겠죠. 양으로 3번. 자, 중개사법 33조 2항의 금지행위는 여기 일반인들, 아파트 주민들,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같은 것들 등이 개공 등의 정당한 업무 활동을 방해해서 줄거돼요. 부동산 거래적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개 아파트 주민들,
지역 컴퓨터 등 일반인, 맘카페 등에게 제공됩니다. 자, 하나씩 볼 거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가보죠. 2번. 개공 등 금지행위 1. 중개 대상물의 매자 동그라미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중개 대상물을 중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매매를 업으로 하면 처벌받아요.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더 이상 안 나와.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번에 무등록 중개업자 알면서 그를 이용한 거래행위죠. 알면서. 자, 3번 중개업자 3번은 자주 나옵니다. 법정 중개보수나 실료 초과하여 금품 받는 겁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자, 찍어서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초과 수수료는 무효예요. 자, 오른쪽 5번 오세요. 5번 기억합니다. 5번. 동그라미 5. 초과 수수 약정은 이거는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자, 출한 거 보죠. 중개 보수의 초과 수수 금지 규정은 자,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다.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초과 한도는 무효다. 일부 무효라고 적어요. 무슨 무효? 일부 무효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0.9%입니다. 자, 토지이기 때문에 0.9%라서 자, 9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중개수수료가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된 얼마만 무효라고? 100만 원 요것만 무효입니다. 100만 원 무효니까 1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라는 것. 민법에서 배웠죠? 초과보수는 초과분 일부만 무효다.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다음 4번이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판단. 매알초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1항 1반. 오른쪽 5번. 정서 등을 중개나 매매하는 경우. 정서. 자, 금지된 정서는 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금지된 정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좀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예로서 이거 내워야 돼. 입주자 저축 정서, 주택 상환사채 공법 시간에 배우죠. 무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자 대책 대상 확인서, 즉 일명 딱지라 그러죠. 딱지 등을 자, 매매하거나 교환하면 3학년 3반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다음 넘기고 6번을 자, 6번, 7번 나누세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거는 자주 나와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금지인 직접 거래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자, 직접 거래는 자, 중개 의뢰인이 A가 우리 땅 좀 팔아달라 그랬어요. 개공한테. 그럼 개공이 자, 이 땅을 자, 이 B에게 팔아줘야 된다면 이게 중개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팔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갑이 직접 이 의뢰인한테 직접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거죠. 직접 거래하면 이 사람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직접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직접 거래를 했지만 요거는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고 처벌은 받아. 아까 처벌이 3만이 3만이죠? 이런 걸 무슨 규정이라 그래? 단속 규정이라 그래요. 처벌은 받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게 직접 거래고.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예요. 쌍방대리는 자, A는 땅 좀 사달라 그랬고요. 개공한테. B는 땅 좀 팔아달라 그랬고 사달라 그랬어.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양쪽 다를 이제 대리야. 일명 양쪽 다를 때 이걸 쌍방대리라 그래. 그럼 만약에 쌍방대리하면 이 의뢰인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은 손해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억짜리 땅이다. 10억짜리 땅을 만약에 100억에 팔았다. 100억에 팔아가지고 중개를 썼어요. 그러면 B가 손해보죠. 근데 10억짜리다 1억에 팔아줬다. 그러면 A가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이
거래 당사 누군가 한 사람 손해 보니까 이 쌍방 대리를 못하게 합니다. 얘가 3만에서 3만 처벌받아요. 그러나 쌍방 대리한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걸 무슨 규정이라 그래? 단속 규정이라 그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가 그렇게 해요? 뭐가 그렇게 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동중개고 공동중개. 쌍방 양쪽을 다 대리하면 안 돼요. 양쪽을. 대리잖아. 대리. 계약서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된다면 대리인. 자, A의 대리인 값, B의 대리인 값 이렇게 계약 쓴단 말이에요. 중개하고 대리하고 헷갈리면 안 돼. 계약서 쓸 때 누구 이름을 써? 이 사람은. 대리는 누구 이름 쓰는 거예요? 아니, 밑볼 몰라서 그래. 자, 이 사람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 A의 대리인 값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이름을 누가 의사표시하는 갑이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A가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 B의 대리인 갑 이렇게 돼요. 얘가 의사표시하죠. 이게 의사표시 아니고 쌍방 중개는 얘네들 둘이를 얘가 하는 거고 그럼 누구 이름을 하는 거야? A의 이름을 하고 B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대리하고는 양쪽 다 대리하면 혼자 다 하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밑에 직접 자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직접 거래에서 니은에 직접 거래에서 자, 무효인데 뭐라 그랬어요?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그래서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맨 밑에 라로 오세요. 동그라미 라. 그럼 이게 직접 거래가 안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직접 거래 안 걸리면 자, A가 이제 땅을 팔아달라 그랬어요. 이 땅 좀 팔아달라 10억에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사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직접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사면 돼? 자기 자식 이름으로 사면 돼요. 아니면 자기 와이프 이름 사든지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꼭 자기 이름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제3자를 끼워 넣으면 돼. 친구인 개공한테 가서 개공을 끼워 넣어가지고 너가 계약서 써달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가게 되면 자,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잖아요. 겁니다. 개공을 끼워 넣어가지고 거래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아니면 법무사 끼워 넣어서 거래하든지. 그게 라입니다. 라 줄거세요.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거래하는 행위.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유효합니다. 자, 그냥 친구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유효해요. 자, 오른쪽 와서 판례에서 4번 와보세요. 4번. 자, 제목에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는 거. 단속 규정이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읽어보면 직접 거래 행위가 사법상, 민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한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줄거세요. 직접 거래 행위로 무효로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하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줄거세요. 단속 규정이다. 고로 직접 거래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벌은 받지만 직접 거래는 유효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쌍방대리도 단속 규정. 자, 읽어보죠. 동그라미 3번.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나 또는 거래당 쌍방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는 해당하나 그 결과 체결된 자, 민법상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유효하다. 고로 단속 규정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직접 거래나 쌍방 대리는 처벌은 받지만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단속 규정입니다. 다음 7번을 8번으로 바꾸죠. 8.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투기 조장이죠. 투기 조장. 미등기 전매 같은 투기 조장입니다. 자, 투기 조장 무효. 자, 오른쪽입니다. 8번, 9번. 자, 시세에 영향을 미칠 교란행위죠. 자, 시세 갑니다. 자, 박스. 개공사 등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자, 동그라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간 행위를 하면 3학년 3번으로 처벌받습니다. 시세. 다음 마지막 10번. 단체를 이용한 중개의 교란 행위죠. 단체. 자,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금지행위 어떻게 외웠죠? 오늘 다른 건 못 외워도 이건 외워야 됩니다. 1학년 1반. 다음에 3학년 3반이 청약통장 팔면 안 됩니다. 직접 거래하면 안 되고, 쌍방대리하면 안 되고, 투기 조장하면 안 되죠. 다음 새로 들어간 거, 시세를 결혼하면 안 되겠죠. 단체를 이용해서 시세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시세, 단체, 여기에 3학년 3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거, 아파트 주민들이 유도, 방해. 이 다섯 개가 다 교란을 방해하는 거야. 시세를 이용한 방해, 단체를 이용한 방해, 유도해서 방해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3. 시세를 교란할 목적으로 금지행위입니다. 자, 1번에 시세 교란 목적 업무 방해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아까 했죠. 누구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5가지에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 1번이 바로 유도, 2번이 유도, 3번도 유도, 4번은 방해, 5번도 유도. 4번하고 5번 바꿔서 해보세요. 자, 우리 아파트 근처에 가면 태권도장이 많아요. 유도도장이 많아요. 태권도장이 많죠? 그걸 태권도로 유도로 바꾸면 돼. 유도, 방해. 맘카페 같은 거 이용해서, 집값을 올리고, 못 내리게 한 거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 방해. 3학년 3반입니다. 자, 맨 밑에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만듭니다. 요거, 아까 7개죠? 시세, 단체, 유도, 방해. 요 7개로 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요거 갖다 신고하면 얼마 준다 그랬어요? 50만원 준단 말이야. 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 동그라미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 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고 7가지입니다. 7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박스가 7가지죠. 지금 7가지. 7가지 뭐였어 아까? 시세, 단체, 유도, 방해. 그가지입니다. 그걸 3개로 줄인 겁니다. 또 1번이 바로 개공 등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 2번이 바로 단체 구성하여 제한. 이거는 개공 등 교란 행위죠. 밑에 3번은 일반인 아파트 주민들의 시세 교란 목적 업무 방해입니다. 유도 방해. 7가지입니다. 7가지. 자, 오른쪽 와보세요. 자, 양가로 3번 신고 절차. 동그라미 1번 신고센터에다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7가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50만 원 포상금 받아요. 자, 기억. 신고인하고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내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의 발생일시, 장소, 내용. 디귿.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기타 등등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와보세요.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그러면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7가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4번에 업무를 지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업무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줬어요. 자, 4번 메뉴에 국장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탁 줬어요. 현재 국장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동그라미 쳐보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자, 제재는 해봅시다. 설명했으니까. 1번에 행정처분은 동그라미 1. 개공은 옆에 저거 임등치입니다. 자, 개공이 금지행위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임등치. 1개. 그 다음 2번 소공이 금지행위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소공이 자격정지입니다. 개공이 금지행위 10가지 하면 뭐라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소공이 10가지 금지행위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다음 형벌 가죠. 형벌은 1번에 1학년 일반이 4개 매알초판 밑에 3학년 3반이 6개 정직 상투 시세단체 정직상투 시세단체 그렇게 하고 맨 밑에 비업은 5개 나오죠. 맨 밑에 동그란 비업이 5개 일반인 5개 뭐죠? 유도 방해. 요게 이제 자 업무 방해 금지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가장 외우기 쉽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 작년 문제 하나 풀고 좀 쉬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네. 195페이지 와보세요. 195. 09번 문제 갑니다. 여기 작년, 저작년 나왔던 거니? 09. 이 법령상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공 등이니까 10개죠, 그죠? 매알, 초판, 정직, 상투, 시세단체가 아닌가. 자, 1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뭐야? 정서죠. 정서 금지죠. 청약통장 거래할 수 있는 정서. 3학년 3번. 2번.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 중개로, 조금 전에 설명한 거네요. 다른 개공의 중개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이거 직접 거래야, 간접 거래야? 중개사 끼워 넣었잖아요. 우리는 직접이 아니죠? 답 나왔네. 2번.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3번은 거래 당한 쌍방대리 나왔네요. 쌍방대리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주는 쌍방대리. 3학년 3번입니다. 4번에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죠. 업으로 했죠. 매매업, 매알 초판의 매입니다. 1학년 1반. 4번은 단체 구성 나오네. 시세단체. 단체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단체. 그렇게 출제했고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하겠어요. 7번. 7번이
7번 문제 한번 보죠. 이 법상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손해배상 책임 틀린 거 이건 쉽죠. 자, 1. 개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세 군데 보정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임등치. 2번 보정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법원의 공탁금 개공이 사망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몇 년 못 찾아오죠? 3년간 회수할 수가 없다. 3번 보정으로 가입한 보정보험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됐네요. 만료되면 만료되기 전까지 재가입해야죠. 그 기간 만료일까지 보정을 재설정을 해야 한다. 4번 보정기간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한 개공사는 손해배상했죠. 그럼 다시 며칠 내 다시 설정해야죠. 15일 내였죠. 30일 내가 아니라 15일 내에 보정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 금액을 보존해야 되면 15일입니다. 15일 내. 답이 4. 5. 법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분사무소를 얼마씩이죠? 2억 원 이상 보정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96 중개 보수 가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